지난 8일 중국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후 중국 여행 예약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은 비행 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짧은 데다가 비자 발급이라는 복잡한 절차는 물론 비용까지 줄어들면서 여행 수요가 몰린 걸로 풀이됩니다. 한 여행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여행 예약의 동향은요, 이전 3주간과 비교하면 75%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상하이는 같은 기간 예약이 178% 늘었거든요. 업계에서는 2박 3일, 2박 4일 같은 짧은 여행에 젊은 층 수요가 집중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퇴근한 뒤에 여행을 즐기고 또 일요일 또는 월요일에 돌아오는 이른바 밤도깨비 여행지로도 중국이 제격이라는 겁니다. 한편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여행사들은 입국 시에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라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방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여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면 내년까지는 비자가 없어도 15일 동안 중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최근 중국에 들어가려던 우리 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중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습니다.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이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중 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조치가 시작된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업무,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등인데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중국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중 대사관은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 방문 기관, 방문 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해 가능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중국이 허용하는 목적의 방문 시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귀국 항공권이나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무비자 정책 발표 이후 우리 국민들의 중국 여행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한 여행업체의 이달 첫 주 중국행 항공권 예약 건수는 전주 대비 2배 급증했고요. 다른 업체에서도 이달 초 중국 단체 여행 예약이 전월 대비 91%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뉴벨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무비자 입국 시행 정책. 중국 왕래가 잦은 이들은 크게 반깁니다. 이번 계기로 출장도 더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고 거래처 방문도 용이할 것 같아서 너무 더 자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비자 때문에 조금 중국 여행지에서 배제하는 약간 그랬었는데 여행지에 끼워서 고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중국 비자는 일회성 단체 비자 발급에도 비용이 6만 원 이상, 기간은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비자 발급에 부담을 느낀 젊은 층들이 엔저 현상과 맞물려 대거 일본으로 향했는데 업계는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반응해 여행사 주가는 일제히 급등했고 일부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 2시간 안팎의 좀 짧은 이동거리. 근데 그동안에는 이 비자 발급에 대한 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컸던 거예요. 대한항공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LCC를 포함한 항공주도 일제히 상승세였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시행엔 외교적 포석 등 다양한 수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가장 큰 배경으론 중국의 시급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지목됩니다. 비자 면제라는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을 하게 돼 있는데 일방적으로 면제를 그만큼 급하다. 다만 내년까지로 기한을 둔 한시적 무비자 정책, 그리고 중국 관광 주요 소비층이 중장년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여행을 주도하는 층이 좀 젊은 층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연령대에 있어서는 갑자기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업계에선 비자 문제로 판매하지 못했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중국 경유 상품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